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표적으로 영탁씨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영탁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탁씨께서 저를 굉장히 안 이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팬카페를 보니까 이미 저를 고소를 했다, 고소를 할 것이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저분들이 원하는 거는 제 입을 막는 거겠죠. 송재준이라고 할지라도 유튜버 밖에 안 되는 것인데 고소한다라고 한다면 지레 겁먹고 얘기를 좀 안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간과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를 고소한다라고 해도 영탁씨가 직접 저를 고소를 하건 무슨 소속사가 고소를 하건 팬클럽이 고소를 하건 누가 고소를 하든지 간에 절대로 제 입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영탁씨 같은 연예인들 말고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을 제가 비판해 왔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저를 고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영탁씨에 비해서 팬들이 됐건 권력이 됐건 훨씬 더 막강한 사람들이 수차례 저를 고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혐의가 인정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일반 유튜버들 같았으면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겁먹고 영탁씨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반대입니다. 고소를 했다? 옳았구나. 더 강력하게 제가 영탁씨 문제를 비판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탁씨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규 대표인데요. 참 제가 이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재규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팩트를 통해서 다음 같은 단독 기사를 내놨죠. 영탁 죽이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부 고발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건데, 영탁씨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음해 세력이 있고 그 음해 세력과 한때 행동을 함께했다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 C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내부 고발자라고 하길래 저 사람의 정체가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김용호 기자에 대해 가지고 폭로를 했던 사람, 그 사람과 저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 정체가 뭐냐,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애당초 저 기사 자체가 뭔 거예요? 언론 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해 세력의 한 게 뭡니까? 영탁 소속사에 음원 사재기 정보를 언론에 주고 영탁과 나눈 카톡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던 거, 그게 다예요. 저거는 음해가 아니라 제보인 것이고 영탁 죽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살리기입니다. 사재기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제보를 했다면 그게 음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린 것이고 영탁이 한 카톡을 갖다가 제보한 것인데 어떻게 이게 음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영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방송 출연을 한다라는 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영탁 죽이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대한민국 살리기인 거죠. 참으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도 영탁씨의 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쌍해 죽겠다라는 거에 영탁의 그 음해 세력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구나, 불쌍해 죽겠다, 이게 지금 팬들의 모습입니다. 저분들은 음해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일단 음해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영탁이 억울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팬들이 저런 수준이다 보니까 영탁이가 됐건 이재규 대표가 됐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팬들을 데리고 가두리 양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재규 대표가 두 번째 지가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음해 세력에 대해서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요? 누구를 법적 조치할 건데요? 음해 세력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설령 있다라고 할지라도 애당초 음해가 아닌데 언론 제보로 한 것인데 그 공익신고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대체 법적 조치를 할 겁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지르는 거예요. 왜? 영탁 팬들은 들을 거니까. 이재규 본인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음해 세력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용은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게시물, 이거에 대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대요. 아니 음해 세력에 대해서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음해 세력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뭡니까? 허위 사실이 됐건 인신공격이 됐건 음해 세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재규 대표는 악의적인 게시물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명하세요. 누가 봐도 스팸 아이디인데 그 스팸 아이들이 하나같이 영탁씨를 응원하고 나섰죠. 다 하나같이 뭔가 기계적으로 짠 듯한 저런 멘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수도 없이 댓글을 달았죠. 이게 영탁씨 팬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뭐겠어요? 스팸 아이디요, 스팸 아이디. 영탁씨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그런 댓글들을 고소하겠다라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음해 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거부터 명확히 밝히시고, 그리고 댓글 알바를 써가지고 스팸 계정을 활용해가지고 영탁에 대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 저거부터 명확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탁씨께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창이자 막걸리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면서 예천양조한테 형사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것 때문에 영탁씨 팬들이 또 뒤집어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봐봐라, 맞네. 영탁 씨 얘기가 진짜 사실이 맞네. 예천양조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영탁 씨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는 거 아니냐. 영탁 씨 말이 맞네. 그런 여론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희한하게도 뭐로 고소를 했습니까?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음해 세력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뭐로 또 고소하는 거예요? 인신공격, 모욕 이런 걸로 또 고소를 하는 겁니다. 뭔가 자기들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고소라고 하는 걸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공갈 협박을 했다라는 것도 뭐였습니까? 예천양조 측에서 영탁 씨와 다른 주장을 한다라는 거, 다른 주장을 갖다가 공갈 협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한 거를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그리고 150억도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로 고소를 했었죠. 이러니까 제가 영탁이 됐건 이재규 대표가 됐건 참 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참 딱하죠.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지가 뻔한 거예요. 참으로 비극적인 거는 이렇게도 뻔한 언론 플레이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영탁씨 팬들만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속았고 이번에도 속고 있는 겁니다. 야 봐봐라, 영탁 측에서 형사소송을 한다라고 하네. 얼마나 떳떳했으면, 얼마나 잘못한 게 없으면 형사소송을 할 수가 있겠냐. 성재준 너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영탁과 이재규 대표 이 두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누가 떠오르냐? 이재명이 떠오릅니다. 이재명이. 사실상 이재명이가 자기와 관련된 논란을 대처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 어떤지 잘 아시죠? 그렇죠? 가정적이지 못하고 여자를 함부로 다룬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를 상쇄를 시켜보겠다고 별생 쇼를 다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다쳤을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페밀리스트,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페밀리스트가 아니라 페버릴리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도 여론이 뒤집히지 않으니까 이번에 또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희한하게 이것도 또 더 팩트입니다. 김혜경 씨 깜짝 변신, 낙상사고 후에 첫 외출 포착, 이런 지금 단독 기사를 내놨는데 더 팩트가 김혜경 씨라고 지목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실 누가 보든지 간에 김혜경 씨로 보이죠. 어떻게 보든지 간에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꽁꽁 감싸놨으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김혜경 씨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혜경 씨가 아니었죠. 수행원으로 보였던 사람이 놀랍게도 김혜경 씨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기다렸다라는 듯이 어떤 식의 프레임을 만든 겁니까? 스토킹 오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더 팩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어떤 언론사가 됐든지 간에 저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김혜경 씨라고 지목을 했을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었죠. 왜? 속으라고 이재명 측에서 의도를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수행원이 저런 식으로 복장을 하고 다닙니까? 의도적으로 이재명 측에서 스토킹 오버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언론사들을 속였던 겁니다. 그때도 더 팩트가 이재명한테 속더니 이번엔 또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영탁 씨 측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언론사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팩트가 아니라 더 오보, 이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영탁이 자숙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탁 씨를 비판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